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줘. 그럼 그게 나한테 이득이 있냐 없느냐는 거를 뭘로 따져요? 쉽게 말해서 애들 말대로 돈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돈 되는 거라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 돈으로 진짜 1,000만 원이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주식에서 올라간다고 하고 또 뭐요? 그 무슨 화폐? 무슨 화폐인가 뭔가 이거 캔다는 거, 가상화폐인가 뭔가. 아니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빚을 내서 몇 억씩 갖다가 끌어박잖아요. 자립의식을 주민들이 자립 성향 너무 뜨겁죠.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 당연히 강하죠. 돈 된다는데 배우려고 안 해요. 그거 어떻게 되니 이거 심어도 되냐고 와서 눈이 벌거내치고 하는 거를 다 보고 있어요, 현지인들이. 그 지식을,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식, 기본적인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시도를 안 해. 몇백 년 동안 이어오는 그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안 해요. 시도를 안 해봤어. 시도 자체를.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다가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시도를 해봐요. 나같이 또 무식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농업을 한국에서 어설프게 잘했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방식만 고집해. 현지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해온 거야. 무식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토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이모작을 하든지 이거를 좀 더 그런 환경을 이용해 갖고 좀 더 좋은 식물을 갖다 심는 방법을 한다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40m에다가 땅을 파갖고서는 거기다가 거름을 줘가지고 더 잘 자라게 한다든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우리는 더더욱 시도를 지금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설픈 정보를, 시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적정 기술을 통해서 아까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EM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안 하면요, 똑같이 실험해 봤어요. 그냥 말리는 거하고요, EM을 집어넣고서는 우리가 가공 발효를 시켜갖고 들어간 거하고요, 색깔이 틀려요. 얘기했죠. 우리 거는요,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현지인들은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선물이 집에 한국 사람들이 찾거나 외국인들이 찾는 선물이 집에서 그 비싼데도 현지인들 거보다 3배, 4배 비싼데도 우리 것만 찾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조나 가공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디자인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난 저기 90%뭐 디자인 뭐 이런 거 나오죠. 흐름, 적정 기술에 관계에 드는 흐름.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진짜 꼭 필요하고, 똑같은 거라도 그 사람들 지저분하면 안 써요. 진짜 깔끔하면 눈이 돌아가요. 거기다 제품까지 더 주면 더 좋고요. 똑같아요, 우리나. 돈이 없고 그래서 그것뿐이지. 똑같은 값에 디자인 좋고 제품 좋으면 그거 쓰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거 하나. 물을 이 건조를 할 적에요, 위생 이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현지인들은 그냥 말려요. 닦지도 않고, 물도 이렇게 쉽게 현장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리면은 그 속 안에는 이 굉장히 슬러지도 있고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갖다가 그냥 그런 현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수입에 들어온 거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공 기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색깔을 보면 자기들도 알아. 이거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근데 무조건 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연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우리도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탐색해보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탐색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장사꾼이 와갖고서는 우리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자면 진짜 필요한 사람 놔두고 장사꾼들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만약에 잼 같은 거를 만들어요. 로젤라가 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잼을 만들 적에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섞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삶는 게 있어야 돼요. 화덕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똑같은 화덕을 하더라도 열을 연료를 조금 내고
가스를 적게 내고 좋은 화력을 내는 저기 잼 같은 거 말이죠. 저기 화력이 뜨거울수록 더 좋은 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적정 기술이거든요. 이게 현장에서요, 진짜 실제적으로 접목되고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적정 기술을 할 적에 맨 무슨 아프리카에서 무슨 비닐 받아놓고 물 받아보는 거나 계속 그런 거나 배우고 이상한 것만 가지고서는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이 별로 쓰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끼리 잘 만들었다고 박수치고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어디로 가냐면 애들 장난감으로 가거나 저 쓰레기통에 가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짓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야. 현장에 가서.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개선할 적에 최소한도 진짜 이 뭔가를 NGO에서 똑같아. 어디든지 그래. 프로젝트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어느 단체에서 들어가는 분들도 그렇고요. 최소한도 6개월엔 들어가서요. 내가 있을 때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무 무시해. 그냥 가면은 그냥 대학생들이 와서는 딱 와갖고 지네들 일주일 와서 있을 걸 갖다가 일주일이면 이 무식한 사람들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것처럼 헛소리 띵띵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잡초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잡초는 끝도 없어. 이건 해놓으면은 비가 많이 올 적에는요. 되돌아서서 우리가 잡초를 그냥 그대로 한 달만 놔두면요. 1m씩 커요. 그냥 그 빨리빨리 크는 잡초 있죠. 이게 밑으로 크는 거 말고요. 이게 사진을 내가 그 잡초 큰 거 한번 좀 갖고 와서 보여줬어야 하는데 경긴하게. 이게 정말 내가 여기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혔을 적에는 풀을 안 잘랐어요. 들어가서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 속 안에 뱀도 듣고서 지나다니고 지금은 진짜 잘 해놨죠. 네. 그래서 이 잡초 풀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 밭과 밭 사이를 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그 사이에다가 그냥 그 멋있게 하기 위해서 조명도 다 설치해가지고 저녁에는 예술이야. 나중에 나우도 놀러 올 일 있으면 와봐요. 얼마큼 예쁘게 됐나. 잡초를 할 적에요. 아까 얘기했죠. 골을 내요. 골을 내면은 건기 때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우기철만 저는 저기만 단년생은요. 우기철에만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5월 말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럼 물이 흘러가는 자리만 풀이 커요. 그럼 그거를 예초기로요. 딱 거기만 잘라내면 돼요. 나머지는 풀이 안 가고. 농기구 있지요. 태국서 들어오는 거. 일단은 농기구가 우리보다 좋지는 않고요. 구보나 이런 농기구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구로단가 뭔가 태국 거. 우리나라도 팔더라고요. 여기 구보 구로단가. 그런데 일단은 비싸고요. 생각보다 AS가 잘 안 돼요. 있는데 우리처럼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잡초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금화규 제법 알고 싶으세요? 한국에도 금화교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저 옛날에는 금화교가 우리나라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거기서 그거 있어서 찾아가지고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돼요. 금화교가 우리나라 무궁화 같이 생겼어요. 약간 엄청 커요. 이파리가. 근데 그거를 잘 심어놓고 뿌리에도 그렇게 저기 콜라겐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뿌리를 캐가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 좋대요. 뿌리가 가루를 내서 먹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전립선이 이런 쪽에 좋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화교로 하고요. 금화교로는 화장품들은 저희는 다른 방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해보니까요. 씨앗을 갖다가 심으면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심어서 되고 우기철에 비를 맞으면 거름을 주고 자라면요. 크기가 한 1m 정도 1m까지는 안 되나요? 한 80에서 우리는 동남아에서는 조금 적게 자라요.
한 60에서 1m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1m 이쪽 저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간격을 60cm 간격으로 합니다. 보통 전후좌우 간격을. 그리고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켜요. 잘 커요. 뭐 특별하게 무슨 저기가 아니고. 이거 한번 봐봐요. 그래서 뭐 금화교 재배법은 그게 어디 밀양인가 어디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한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요. 뭐를 만드냐면 비누 만드는 원료로 씁니다. 콜라겐이 많아서요. 재료를 넣을 적에 추출해 가지고 추출하는 법이 있어요. 추출해 가지고요. 그런 거 가지고 저건 판매는 안 합니다. 금화교는. 왜냐하면 가루를 이파리를 아무리 잘 말리고 해도요. 이 금화교가 이파리가 이게 얇은 꽃잎종이라 부스러져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저희는 그냥 바로 추출을 들어가서 추출해서 증류수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비누를 만들 적에 첨가물을 넣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작물 선정 기준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내일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물 여러분 봐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사를 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옥수수를 자체적으로는 소비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적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소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가 어느 정도 조금 크면은 이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은 그때 다 잘라가지고 슬러시를 이게 잘라가지고요. 그놈을 엔실리지해 가지고 소금을 섞어 넣거나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자, 고구마를 했어요. 감자를 했어요. 부피가 나가요. 근데 그게 가격이 나가냐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40피트에다가요. 옥수수를 심으면 얼마를 심고 또 고구마를 심으면 얼마를 심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이게 이 운송비 빼고 뭐 하고 나면요. 우리가 농사한 원가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막 벌크로 가져가기 전에는. 그러면 현지 농민들이 죽으라고 농사져도 그거를 가지고 가공하고 만드는 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냐? 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일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현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부시맨이 아프리카에서 부시맨 나오죠. 콜라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사람이 2, 3일 동안을 이 콜라병 하나 들고 작살 하나 들고서는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래도 배가 안 고프다는 거야. 그걸 뭐를 하냐? 이 조그마한 열매를 먹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쓰냐? 네슬레라는 데서 이거를 가지고요. 뭐를 만든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요. 먹으면은 포만감이 생기는 거야. 부시맨처럼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처럼 라오스는 또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물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정말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좋은 산간이 뭐 거의 80%가 산간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한 예로요. 여러분 하수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백화수오라는 거. 한동안 백화수오 파동도 있었어요. 너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 안쪽에로 하수 아주 뭐 가짜 수오라 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백화수가 잘 안 나요. 백령동가 이쪽에서 조금 난다 하더라고요. 이, 이 적하수는 엄청 커요. 근데 사람 머리통만 해요. 그 라오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그놈을 잘라가지고 뭘 하냐면은 머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로 하면은 머리가 나기가 검어지고 머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만 그래요. 라오스도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지역은 커피가 나와요. 라오스에 아라비카가 나오거든요. 저 밑에 나가면 또 어떤 지역은 다른 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이 각각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또 검정생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정 생강인데 우리가 검정 생강을 갖다가 우리 평지에다가 심어 보니까요. 검정으로 안 돼. 잘. 그러니까 검정이보다도 보라색 짙은 검정과에 들어가는 짙은 보라색이 나오는데 요 일반 토질에서는 안 돼. 산간 같은 데 일정 고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그럼 거기서 들어가면은 똑같은 생강인데 검정으로 변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그렇듯이 그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정말 특별한 작물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거를 가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고 나중에 뒤에 설명했지만 민간요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아플 적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로 주로 쓰지만 저 프랑스어 지배를 몇백 년 받으면서 영어로 된 식물 도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영문으로 찾아서 우리가 쭉 찾아보면 이게 어디에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찾다 보면 한국말로 체크해 보면 이게 동의보감이나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이런 문헌에서 한약 문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비누에 쓰는 식물들은 주로 차로도 쓸 수 있어요. 약물로도 쓸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네트워크돼요. 사람 몸에 이로운 식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다른 데는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가공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수익 증대를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을 두고 만들어보고 누군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거 일어난 거는데 이런 문헌에 이런 거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저한테 해주면 내가 그놈을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가공하면 되고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 어려울 테고 선정 기준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만 카드라는 것만 일단 들어주십시오. 머릿속에다가. 예, 그 다음 질문.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이텍스라는 거가 있어요. 제가 로톤디알이라고 하는 로톤디알이죠. 이게 뭐냐면 모기들이 아주 싫어하는 성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 어느 분이 요즘은 한국도 많이 심어요. 공원길에 같은 데다가 심어가지고 들어가면 모기가 잘 안 달라붙어요. 모기가 싫어하는 거래요. 그리고 허브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도 이제 이게 좋은 거를 알아서 그분도 이제 한국에는 없으니까 이거를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을 만드는 그런 식물인데 이거하고 독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디에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실험해보고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하는 몇 종류를 갖다 놓고 우리 센터에다 심어봤어요. 이게 발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덥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6개월 동안은 발화시키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서는 얼려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며칠 후에 그거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뿌리면은 밭에서 뜨겁거나 이러면 죽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발화를 시키는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죠. 그 주방에서 나오는 키친타올 같은 걸로 바닥에다 깔고 양푼 같은 데다가 놓고 바닥에다 깔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자라는 싹을 나도록 만드는 작업을 올해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놈을 포트에다 작업을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커서 이 활착이 되면 그때 이제 옮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답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고 나는 지금 동남아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데에서 라오스하고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계절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우리가 농장에서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만들어보고 보급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중에 한국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강의하러 나왔다가 덜커덕 코로나 때문에 거기 그 라오스에서 문을 닫는 바람에 몇 달 동안은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에 좀 머물면서 보니까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요거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또 이 강의하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촬영해 가지고서는 하반기부터 그 인터넷으로
적정 기술과 자립에 대한 이걸 강의를 하려고 이제 정식적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왔거든요. 다른 뭐 MOU도 몇 군데 맺어야 되고 그래서 했더니 와서 이제 작년 거 이어서 올해 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심는 거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추울 적에는 영상 12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겨울 때는. 추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만들면 라오스에 있는 열대 작물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만 준비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글로벌이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도 자꾸 열대로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를 꼭 해외에 나가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패션 프루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먹어봤을 거예요. 어디 같은데 좋은 뭐 이게 좀 비싼데 가보면 패션 프루트를 이렇게 팔아요. 이만한 거. 근데 한국에서도 남쪽 지방에서 패션 프루트를 많이 누가 해가지고서는 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겨울을 낳는 거는 어려워. 한국은. 일단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인가? 내가 어디 가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저기 어디야? 금산, 충남 금산 저쪽 안쪽에 갔더니 아니 그 익숙한 향이 나오고 익숙한 이파리가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모링가를 심어 그걸 잘라 가지고 모링가로 커피숍에 썼는데 자기네도 직접 커피를 그걸로 내려서 커피 그 차를 만드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듯이 의식이 좀 띄어 있으면 접목이 한국일 수도 있고 동남아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왜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한국어로 접목시키면요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가 보는 방법 현지 주민들한테 요즘은 뭐 이 저기도 이 뭐지 귀농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역 터세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나 라오스에서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고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해외에서 15년 동안을 내가 살아보니까 한국이 나는 더 어려워. 그런데 그 방법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물을 찾는 것도 똑같아요. 논산 가면 딸기가 많고요. 금산 가면 깻잎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어떻게 유용하고 금산은 보니까 온도가 여기 대전보다 몇 도가 더 낮아요. 그리고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고 그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면 되죠. 나는 농사 한 번도 안 져봤지만 해외에서 한 10여 년 넘게 이 농사 한 5년은 적정 기술 개발하고 뭐 프로젝트 한다고 정신없이 지냈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생전해보지도 않은 농사한다고 진짜 뒤집어지고 잡아지면서 내가 해보니까 요즘은 농사한다는 사람들 얘기 딱 들어보면 해외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사기꾼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해봤잖아. 몸으로 부딪혀보고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청양고추 갖다 심으면 안 빨간해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커도 안 빨간해져. 파란해. 맵기만 하지. 왜냐하면 햇빛의 영향으로. 들깨 평지에서 잘 안 돼요. 일출이나 이런 햇빛 일조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요. 들깨잎을. 그래서 산간에 들어가서 하고 불을 더 피우거나 이런 형태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한번 들어보면 얘기 몇 마디 탁 나눠보면은 이거는 큰 사기꾼이라는 거를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좀 무식해서 그래요. 용감해서. 무식하면 원래 용감하다. 제가 원래 좀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야. 나라마다 틀리고 한국도 틀리고 라오스 틀리고 아프리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요? 내가 사례가 이렇고 보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거나 준비 운동을 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요. 과정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여요.
어쨌든 잘 건조를 했어. 근데 보세요. 습하잖아요. 비닐 속 안에다가 뭔가를 비닐에다 한 겹이다 놓고요. 두 겹이 놓고요. 꽁꽁 막아 놓고 습한 데다 놔보세요. 비닐이면은 습이 안 들어갈 것 같으죠. 고무로 막아 놨으니까. 아, 근데 습해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닐도 공기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김장을 담아놓으면 물은 안 새지만 숨을 쉰다고 그러죠. 왜? 그처럼 내가 건조를 잘 해가지고 이중으로 딱 싸갖고 놨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가보니까 색깔도 약간 변했고요. 속에가 파삭한 것 같은데 약간 눅눅한 기가 물기가 살짝 0.1%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품 가치가 있냐? 앞전에 있는 거하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거가 뭐냐면 건조에 대한 방법들을 옛날 방식으로 불때 갖고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다르게 해보자. 에너지 있잖아요. 전기라는 에너지. 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적에 가장 적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자연과 융화를 해서 좋은 건조장을 만들 수 있냐는 거가 이제 첫 타켓이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어. 그걸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런 가지고요. 이제 건조된 거를 갖다가 잘 말려 넣었어. 그러면 건조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면은 6개월은 어차피 습이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떤 때는 안 팔리면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걸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할 방법이 없어요. 비닐에 싸갖고 패키지로 싸서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아무리 놔봤자 일정 부분만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이디어를 낸 거가 건조실에서 나와 있는 드라이한 공기를 어디로 돌리냐? 이 저장고에다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도를 했더니 역시나 제일 좋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규모로 들어간 거고 이제 좀 더 건조장에다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이용했을 적에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스마트팜에 건조 가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남는 열을 갖다가 어차피 그거 남으면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그 열을 이게 보관실에다가 들어갔을 적에 어떤 유익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럼 찾으면 돼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 중간에도 하여간 제가 그랬고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것이 가장 들어가는 것이 물과 에너지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한 원리만 깨닫추면 그 옆에 다 파생되는 것들이지 해 아래 성경에서 보면 해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그 원리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건조를 했는데 다시 비가 오니까 눅눅해지니까 더 나쁜 식으로 탈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EM이라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누가 조언을 해주길래 EM에 들어서 파고 들어갔어요. 진짜 웬만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한테 아주 그쪽에 아주 최고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기가 만드는 논문을 4편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분한테 늘 감사한데 그 논문을 처음부터 씹었어요. 그냥 진짜 EM을 가지고 그거 만드는 발효 방법 그다음에 한국 상황으로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게 동남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나라마다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라오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 왜냐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해초류니 또는 뭐 조가니 뭐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구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그래서 팜트리라고 이게 큰 야자 열매 같이 생긴 팜트리라는 거 있는데 그 속 안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끓이면 그게 굉장히 좋은 당도가 떨어지는 좋은 그 슈가가 나와요. 그거는 엄청 비싸요. 그걸로 포도주 담고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게 당밀이니까 좋고요. 또 그거를 이용해서 사탕수수 짜고 나면은 그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거를 공짜로 갖다가 잘라 가지고 퇴비 만드는데 섞어서 유용하게 당밀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건조하면서 또 문제가 되니까 건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건조물에 문제가 생긴 거야. 석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석회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주 만들어야지. 근데 정수주를 만들려 하니까 불을 떼야 되는 거야. 그럼 불을 어떻게 떼? 화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관 하나가 연관되면 옆에 5가지 10가지가 다 연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할 거 없이요. 중심이 되는 에너지는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물 문제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약에 터치를 하면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막 만능박사처럼 다 하려고. 제가 어떤 분의 뭐 오늘 이력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력서가 아니지. 그분이 어떻게 라오스로 들어오면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나오니까 그분이 쓴 이 한 6페이지에 뭐 이런 걸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들어오면 라오스 다 바꾸겠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살아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몇 년 걸리지 않아요? 어떤 거를 나오기까지. 제가 이만큼 알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돼요. 시간을 가지고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기술 뭐 그거는요. 부가적인 거고요. 우리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이 눈높이 맞춰서 그들을 마음을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적인 걸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기술은 가만히 있다 보면 습득이 돼요. 제가 지금 강의 들은 거 안 빼놓고 그냥 쭉 이런 거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다가 좀 하시면요. 현장에 투입되면 여러분 똑같은 실수 안 합니다. 예, 또 다른 거 봅시다. 저희가 작물을 고가에 매입하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약간 지금 이게 틀린 거를 얘기하셨는데 가공하지 않은 것들을 센 거를 로젤라 그러면요. 꽃이 있고요. 따는 작업이에요. 각자의 밭에서 따요. 그럼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기 전에 밭에서요. 뭘 깔아놓고요. 어, 그 로젤라 히비스커스의 가운데에 꽈리 같은 열매가 있어요. 이만한 동그란. 그거를 씨야 그게. 그걸 빼내야 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빼낸 순수한 연꽃같이 생긴 이렇게 딱 된 몽우리가 그게 히비스커스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따가지고 잘라와요. 우리가 안 해도 돼. 잘라왔을 적에 이거 했을 적에 얼마 단가를 다 역산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킬로그램 수를 알아서 놔요. 그럼 우리는 그놈을 저녁 때 다 해갖고 갖고 오면 저녁 동안은 그냥 놔둡니다. 작업을 못하니까 선선한 데다가 놓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좋은 물로 세척하고 EM으로 담그고 만들어요. 그 작업을 쭉 해가지고 이게 선반 같은 거에다 쭉 놓고 끓고 쭉 들어가서 이 숙성장에다 탁 넣어요. 그리고 하루를 숙성을 해요. 만 하루를. 그래가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야외 건조장에다가 콘크리트 깔려 있는 바닥판에서 쭉 끌고 나와서 거기다 세워놓고 햇빛에다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공된 거를 선물의 집이나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올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색깔 보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색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말리면요. 잘 안 변해요. 색깔도. 모링가를 하면 우리는 6개월 돼도 파란색 그대로인데 모링가 한번 혹시 사셔서 드셔본 분이지만 느리끼리 나뭇잎 갈아놓은 것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산지 한 2~3달만 돼도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건조의 가공의 기술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너무 많죠. 우리는 평생을 제가 50 조금 넘어서 나갔거든요. 50살이 되면은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딱 던져놓고 나갔어요.
근데 가면서부터 힘들었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한국의 사고를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간보다도 더 조금 내가 순수하게 농사를 짓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하다 갔으면은 좀 적응이 쉬웠을 텐데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순탄한 거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난 진짜. 어떤 때는 막 숨이 턱턱 막혔어요. 내가 지금 왜 내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하면 이겨 막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막히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덥기는 하죠. 더울 적에는 막 43도씨까지요. 어떤 데는 뭐 마이너스 35도 춥지요. 어려웠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 현지인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라오스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30년 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30년 전에 얼마나 순박하고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했고요. 근데 제가 첫 시간인가 두째 시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뭐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냐고 SK 가서 강의를 하는데 외국인이 한번 물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얼렁뚱땅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보면 내가 뭐가 힘들었지? 일하는 일하고 힘들었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뭐 더 풍족하지 못해서 그런가? 문화적인 생활을 못해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쭉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소통의 문제였어요. 소통. 어설픈 언어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달랐어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틀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호이카 처음에 간 젊은 단원들이 시골에 들어가면 벽 보고 얘기한다고.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없고 언어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너 잘 있었냐? 나 잘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벽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야.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언어가 되면서 저는데 언어가 조금 된다고 해도 제일 힘든 거는 소통이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집사람이 같이 따라가줘서 감사하게 그냥 진짜 그 버티고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내가 어려운 것들을 막 조잘조잘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나한테 나와서 오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이 보니까 그게 외로웠다는 얘기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분들에게 있다면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신앙인인데 신앙만 가지고도 힘들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초기 투자 당연히 해야죠. 초기 투자 안 하고 시골 거기 가서 뭐를 하죠? 임대료 들어가야 되고 전 땅 사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임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먼 데로 가지 마요. 어떤 사람들은 오지로 가는 거 그 바보야. 오지 가서 어떻게 살게요? 물류도 안 되고 설명 해드릴 거예요. 네. 비료, 농약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인건비도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어떻게 운영해야 따라 내가 처음부터 막 큰 땅을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려고 하면 인건비 물 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적으로 끝도 없이 들어갔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거가 나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센터를 만드는 이라고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손익분기점 안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은 손 나오면은 그놈 가지고 또 공동체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반복이 되는데 순수하게 손익분기점을 넘겨주려면 시간을 1년을 정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만들었을 적에 어떻게 판로를 만들고 어디로 해야 되는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들어가면 1년이면 손익분기가 나오겠죠. 돈을 안 들어가면.
그 기계 장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가 언제 빠져? 그 렌트하면 비용도 안 들어가지. 그 수간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집을 하나를 렌트를 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일까지 일을 치면 1년이 넘게 소요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쉬워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고 가서 땅 뭐 크게 예약하고 만들면 그 사람 10년 있어도 손익분기업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농사를 지려면은 관찰하고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업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시간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길을수록 손해를 안 봅니다. 미용실을 하더라도 그래요. 한 예를 들을게요. 미용실 무조건 되고 일을 하면 100% 망해요. 그렇지만 제가 언뜻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어떻게 가서 할 건지부터 찾아요. 그 사람들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파악하고요. 틈나는 대로. 그 사람들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는지,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접근성은 어떤지, 어디다 가면 좋은지. 최소한 1년은 안 걸리겠어요. 해외인데, 한국서도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하면 왜 망해요? 최소한도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되고 투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망하죠. 많이 투자하는 사람 치고 안 망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투자하지 마요. 해외 나와서 왜 투자해요? 쓸데없는 돈. 질문이 됐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투자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자랑하려면 그냥 나눠줘요. 예.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거는 내일 할게요. 내일 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지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마음문을 여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은 배워야 돼요. 이게 생략이 되면요. 강의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선교 목적으로 가 있는 분들한테 똑같은 적용을 보내요. 이분들한테 이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선교를 하기 위한 포교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시작 전부터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돈을 벌고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전 100배예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든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이게 나를 신뢰했을 때에 한국에 사업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면서 동남아에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웃겨 진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별짓 다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들에게 마음도 못하고 사는 건 개떡같이 믿으면서 살면서 왜 그러냐고요.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든지 뭔가 공장을 해요. 그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래야 진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줘요. 저거 악덕업자야. 맨날 말이야 욕이나 했었고 그 뭐 투터한테도 함부로 하고 저 자식 뭐야. 어떻게든 저 골탕 먹일 생각만 한다고요. 가기 전에. 그러면 안 되죠. 하루를 있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사례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적관수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가운데 이렇게 해가면서 물 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별로 재미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보니까 한국은 그게 가능해요. 와 보니까 멀칭이라는 걸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이게 놓고 물을 탁 틀으면은 그 멀칭한 부분만 물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라오스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요. 잘 못 견뎌요. 한국은 적외선 쪽이 많잖아요. 적외선에서 자외선 쪽에 그런 스펙트럼을 구성하는데 동남아 쪽은 조금 달라요. 이게 자외선에서 그 우회로 파장이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고민하다가 한 것이 뭐냐면 나무를 뭔가를 식물을 심어 놓으면요. 그 옆에다가요. 살짝 파요. 10cm나를 10cm 정도만 파고요. 한 10cm에 10cm를 쫙 파요. 고랑을. 그렇게 파고서 그 소안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파이프를 다 하나하나를 다 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파이프를 넣고 이 PVC를 놔가지고요. PVC로 그 고랑을 타고 물이 들어가도록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가 요 강의나 이런 것들을 교환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네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을 주면 이제 시간 맞춰서 물을 줘요.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관을 놔가지고 그 우리나라처럼 그 관 속 안에다가 점점점 이게 뭐지? 바늘구멍 같은 게 있어갖고 수압이 세지면 분수처럼 되죠. 왜? 키부츠나 이쪽에 썼던 방식처럼 그것도 해봤어요. 소용없어. 해보니까 풀만 자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일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 땅이 8,000평이에요. 9,000평. 참. 3헥타니까 9,000평이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반절만 농사라고 하면 4,000평이라고 하면 얼마나 넓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이게 돼서. 그래서 저는 좀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적용 어렵죠.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요. 이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한국 분들은 저희는 잘 안 만나요. 현장에 가 있다 보면요. 그냥 만날 일도 별로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해타산으로 접근을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좀 달라요. 현지인들은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조금 지내보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이해 잘 못하시겠죠? 그런데 그래요.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살면서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한국에 나오려면 벌써 내가 뭐 강의 플러스 또 다른 일 이러면 우리 애들 보는 거 말고는 손주들 보는 거 말고는 별로 안 기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 들어갈 때쯤 되면 막 설레요. 그 사람들 생각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정말 순수하게 이 MG 센터를 저희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 그다음에 이 수익 모델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됐고 어떻게 적용됐고 이런 것들을 진짜 사실은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짧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막 생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훑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놔도 돼요. 적정 기술은 각 지역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 하나 역사 안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뭐 여러분들 뭐 반말아 먹을 것도 아니고 조금 그 지식 좀 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강의했던 것이 뭐냐면 적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어떻게 개발, 분석하고 만들고 어떻게 해서 발췌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파트를 했을 거예요. 남의 이제 나머지 거 이제 만들고 어쩌고 정한 것들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들 하시고요. 내일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하는 것들 한번 적용해 그런 것들만 기억하셔도요. 이 강의 들으라고 이 아까운 시간 뺏는 거 후회는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짜 현장으로 투입되거나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뭔가를 할 때 뒤집어 보면 제 말이 진짜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담고 싶은 거는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내가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시행착오했던 것들을 번복하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 번만 검토를 해보고 들어왔더라면 그게 똑같은 것이 나와 있을 텐데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고 나온다는 거. 돈 엄청난 돈 들어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가다 보면 저처럼 똑같은 반복을 계속해요. 하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막 다 된 것처럼 발표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에 반복을 하면서 실패 또 뒤집어졌던 거 이런 과정 물 주는 거 하나만 해도 제가 10가지는 더 해봤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되더라. 이럴 때는 이런 문제라고 하나하나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다만 내가 시도해 본 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가면 멀칭을 해도 돼요. 라오스 내에서도 시앙쾅이라는 지역 가면 거기는 선선해요. 송이버섯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나무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멀칭을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더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거 막 성공했다 그러면 그게 다인 것처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예를 내가 들기 위해서 처음에 그랬죠.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3가지 부류라고. 첫째, 비가 오면은 우리 찬 것만 보고 건기 때는 먼지 뿌연한 것만 보고 어떤 때 선선할 때 오면은 시원하고 좋다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적에는 자기 본 관점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 겪어보고 여기는 이렇게 적용,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강의돈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즐거운 시간 또 갖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